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우리 세봉이들 지난 4강에서 우리 지퍼 파우치 만드는 법 한번 배워봤는데 어떻게 집에서 다들 만들어 보셨나요?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았죠. 지퍼를 다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잘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은 약간 방향을 이제 옷 만들기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무료인강 기초재봉틀 좀 끝날 때쯤 되면은 옷 하나 만들어 보자. 제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 만드는 거에 대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아받기 하는 거하고 주름을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간단히 배워볼 건데요. 아이들 옷이나 사실 아이들 옷에 뭐 이렇게 프릴 많이 달린 거 이런 것도 많고 어른들 옷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이렇게 주름 막 들어가고 프릴 달린 이런 옷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주름을 이렇게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말아받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끝단을 이렇게 말아서 박는 걸 말하는데요. 그 말아박는데도 살짝쿵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배워가면서 요령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요령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말아받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말아받기를 언제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말아받기라는 거는 말아서 박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단을 말아서 박는 걸 말아받기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냐면 보통 아이들 무슨 옷을 만들 때도 뭐 소매 끝단, 치마 끝단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얇은 원단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프릴을 달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요 만들어 놓은 걸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여운 프릴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난 블라우스에다 이렇게 달 거야 라고 한다면 요 끝단을 이렇게 얇은 프릴을 만들 때는 끝단을 접어서 오버록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두꺼워지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끝단을 말아박는 겁니다. 얇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용할 범위가 넓어요. 특히 이제 스카프를 만들어 손수건을 만들어 이럴 때도 끝단을 이렇게 말아박죠. 얇은 거. 그래서 말아받기 하기 좋은 원단이 있고 말아받기 하기가 조금 힘든 원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얇은 면이나 레이온이야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말아받기가 쉬워요. 상당히 쉬운 편인데 난 조금 두께가 있는 린넨이야. 약간 두툼한 린넨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고 싶어 할 때는 말아받기가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아받기 노루발이라는 것 자체가 얇은 원단을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멍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원단은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원단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얇은 우리 보통 얇다는 거는 우리 집에서 입는 잠옷 정도 겨울용 말고 봄, 가을 요럴 때 입을 수 있는 20수, 30수 요 정도 원단이 면이고요. 레이온이에요. 레이온은 옷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원단이에요. 부들부들하고 얇고 찰랑찰랑해요. 이런 원단도 말아받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말아받기 노루발을 좀 가까이서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노루발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말아받기 노루발이에요. 말아받기 노루발은 우리 재봉틀 사면 대부분 다 딸려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소라처럼 말리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으로 원단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 더 여기서 말립니다. 이 끝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 접혀서 박히는 원리예요. 얘는 우리 원터치형 노루발 교체하듯이요. 뒤에서 레버 잡아당기면서 노루발 떼버리고 얘로 그냥 교체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 말아받기는 원터치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끼우고 이 끝을 제가 이 프릴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보는데 이 끝을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네? 얇아서 잘 들어가요. 근데 잘 안 들어가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끝을 조금 살짝 슬쩍 잘라내고 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끝을 이렇게 쑥 넣어줍니다. 좋아요. 잘 들어갔죠?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내려줄게요. 얘를 좀 쑥 집어넣어서 바늘 있는 데까지 집어넣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집어넣고, 그렇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를 오른손으로 끝단을 잡으면서 이제 밟을 건데, 그때 이 손은 놀지 말고 중간을 좀 눌러서 얘를 좀 팽팽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말아박기가 잘 됩니다. 요게 요령이에요. 요게 고급 요령입니다. 제가 일단 바늘 한번 집어넣고, 자, 여기서 이제 가볼게요. 제가 끝을 잡고 여기를 찌를게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집어넣는데 이걸 안 집어넣고 왔을 경우 내가 이 손으로 얘 끝을 안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이렇게 펴진 상태예요. 그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불안정하게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이 정도에서 끊어봅시다. 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원단이 원래 2겹으로 말려야 되는데 얘 지금 3겹으로 된 거 보이시죠? 막 들어갔기 때문에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때 넘쳐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3겹으로 박힌 겁니다. 얘는 또 잘 됐어요. 이거 너무 잘 됐는데 생각보다. 원래 이거보다 더 잘 안 됩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봉틀에서 이 재봉틀 노루발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라서 지금 그래요. 반대쪽에는 제가 틈에다가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 틈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다시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넣을 때 이쪽 손으로 잡는 거 똑같고 이 손으로 팽팽하게 좀 찔러주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이 끝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셨어요? 이 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셨어요? 여기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2겹으로 제대로 말린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어때? 아까랑 좀 틀린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접혀 들어갔죠? 지금 상당히 잘 말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엄청 예쁘게 됐다. 그죠? 이렇게 한 번, 2번 접혀서 들어가는 거. 요게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요 노루발 끝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감기는 건데 요 끝에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안으로 한번 감긴 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 그거를 알면 말아박기를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온이에요. 레이온은 얇기 때문에 제 손이 이렇게 약간 비치죠. 그 정도로. 요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말렸는데요. 제가 아까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린넨이에요. 좀 두툼해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얘를 하니까 되기는 됐는데 좀 뭔가 억지로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조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얘가 보통 재봉틀에 들어있는 노루발 자체가 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린넨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툼한데 나는 말아박기를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라빠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말아박기 라빠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좀 두툼해서 더 잘,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잘 말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얘는 얇은 것도 잘 되지만 두꺼운 것도 좀 잘 돼요. 보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놨는데 이 두꺼운 린넨도 이렇게 끝에 말아박기가 잘 된다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새봉이들이 재봉틀을 막 하다가 보면 약간 난 더 잘하고 싶어, 두꺼운 원단도 하고 싶어, 이렇게 욕심이 났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름 노루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번에는 주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를 보시면 위에 주름이 예쁘게 잡혔죠. 그쵸? 요 주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름 노루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노루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끼워 놓고요. 일반 노루발로 주름을 만들고 싶을 땐 먼저 장력을 이용할 겁니다. 장력은 우리 그때 배웠는데 뭐라고 했죠? 위씨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보통 적정 장력이 4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맞춰놨고 조금 더 당기는 힘이 세지도록 제일 센 거 몇 번이냐 보니까 9번이네요. 저는 제일 세게 장력을 맞춰 놓을게요. 완전 당기게. 당기게. 그 다음에 뭘 조절할 거냐면 땀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보통 저는 2에서 3 이 정도 사용하는데 땀 크기는 무조건 제일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땀 크기 가장 크게 장력도 가장 세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름을 잡아 봅시다. 자, 그냥 보통 재봉하듯이 놓고요. 노루발 내려놓고 이제 재봉을 하면 됩니다. 자, 밟아 볼게요. 갑니다. 여기 뒤에 벌써 여기 막 이렇게 모이는 거 보이시죠? 뒤에 뭔가 생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장력을 조절해서 내가 주름을 만들었을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노루발 올려서 실을 끊을 때요. 그냥 끊지 마시고 이렇게 주름 잡은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 길게. 그 다음에 실 끝이 조금 길게 남도록 실을 잘라냅니다. 여기서 자르지 말고 요만큼 길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윗실하고 하나는 아랫실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요. 윗실은 내버려 두고 아랫실, 내가 사용할 건 아랫실. 여기 아랫실 여기 있어요. 아랫실을 잡고 주름을 살살살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주름을 더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름이 너무 촘촘하네. 나는 옷 길이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주름을 풀러야 돼. 그러면 다시 얘를 풀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아랫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내가 원하는 길이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 윗실 아니고 왜 아랫실을 잡아당길까요? 여러분이 합리적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장력을 조절했잖아요. 장력은 윗실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힘으로 지금 실을 잡아당긴 상태라서 장력이 가장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윗실이 엄청 팽팽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아랫실은 우리가 조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랫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윗실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윗실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아랫실을 잡아당겨서 내가 더 촘촘하게 또는 더 느슨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주름을 제가 다른 쪽에 한 번 더 잡아보는데 이번에는 바늘땀을 왜 크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늘땀이 1일 땐 어떨까? 이러면 주름이 더 촘촘하게 예쁘게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장력은 똑같이 굉장히 세게 해놓고요. 바늘땀만 작게 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볼까요? 응? 응?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얘는 바늘땀이 1일 때, 얘는 바늘땀이 4일 때예요. 바늘땀이 클수록 주름이 훨씬 더 예쁘게 많이 잡혀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면 얘는 바늘땀이 1이기 때문에 바늘땀이 조금씩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장력을 세게 해도 당기는 힘이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는 4니까 성큼성큼 가면서 장력이 세진 만큼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확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름을 잡을 때는 항상 바늘땀을 가장 크게 해야 내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주름을 잡을 수 있다. 장력도 크게, 바늘땀도 크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름 노루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주름 노루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주름을 잡을 수 있는 노루발인데 보통 재봉틀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노루발이라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얘는 일체형이라고 해서 이 노루발을 원터치처럼 얘를 톡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루발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사를 돌려서 얘를 끼워야 되는, 상당히 귀찮아요. 자, 이제 노루발을 교체할 때는 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위 아래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나사를, 요 옆에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돌려서 풀면 여기 쏙 하고 빠져요. 얘는 원터치형으로 되어 있는 노루발이잖아요. 그래서 원터치를 할 수 있는 요 부분, 윗부분하고 밑에 노루발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네, 요거 두 개를 아예 그냥 빼버리면 되고요. 얘는 일체형으로 된 애는 나사와 그 약간 이 막대 같은 요 사이에 얘를 딱 끼우면 됩니다. 끼워서 노루발 내리고 나사를 잠가주면 돼요. 매번 나사를 잠가야 돼서 이게 좀 귀찮죠. 공업용은 대부분 다 이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 얘가 아까 알려드린 장력 조절과 뭐가 다른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여기에다가 놓고 재봉을 해볼게요. 똑같이 바늘땀도 4로 크게 했고요. 장력은 똑같이 그냥 보통 적정 장력에 놓고 바늘땀만 크게 한 상태에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력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주름이 잡힙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 주름이 잡혔어요. 얘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얘는 그냥 주름이 잡히는 겁니다. 엄청 촘촘하게 잡혔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아까 장력을 조절했을 때는 느슨하게 잡힌 것 같지만 우리가 실을 당겨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사실 이렇게 촘촘하지 않았어. 그래도 풀 수도 없고 이거보다 더 촘촘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더 촘촘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단점. 아하. 그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 우리 만드는 거를 오늘 알아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력을 조절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장력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요거 주름을 다 만든 다음에 바로 난 말아받기 해야지. 말아받기 하려다 보면 장력이 그대로 둔 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바느질 엉망진창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 그거 정말로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조심한다면 장력을 조절해서 주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내 마음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름 만드는 거 또 말아받기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옷을 만들게 되면요. 지퍼를 다는 일보다는 주름을 잡거나 말아받거나 이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되게 또 재밌어요. 이렇게 예쁜 프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의 숙제는 이런 얇은 천을 잘라가지고 말아받기와 주름을 이용해서 프릴을 만들어 보는 거. 네, 오늘은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요거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연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프릴을 이용해가지고 예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쁜 프릴을 이용한 쿠션 커버, 우리 쿠션 커버 집에서 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쿠션 커버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요. 바늘의 종류, 실의 종류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인강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6번째 인강에서 또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열봉하시고요. 우리 새봉이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